2024년 2월 21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19일 월요일은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2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 방향성을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이 무거워진다, 좀 신중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뭐 시황도 시황이지만 돈다방 미쓰리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값이나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똥차게 방향성을 잡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께 지금 방향성을 찾고 있으니까 방향성이 보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티그룹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제 금값과 국제 유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와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서 미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여러분들이 미쓰리의 뇌를 압수수색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나와서 그 보고서를 보고 그 내용을 전해드리는 거고, 오늘 제가 지금 방송 시간이 상당히 늦었죠.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2월 21일 오후 4시 2분입니다. 왜 이렇게 미쓰리 방송을 늦게 해? 나 방송이 안 올라와서 오늘 방송 쉬는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사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이 시티그룹의 이 보고서 관련된 원고는 진작에 작성해 놨는데, 시장을 좀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시장, 국제 유가, 국제 금값 모두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할까요? 새해가 되면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기대감으로 흥분을 하든, 아니면 올해는 좀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우려감 때문에 걱정을 하던, 1월 달은 약간 그런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1월 달보다는 조금 무뎌집니다. 그리고 이제 2월이 지나면서 3월이 되면 확실하게 주식시장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주식시장을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은데 자꾸 연착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달부터 마치 상상 임신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려 놓은 상태고, 거기에 올해 미국의 대권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제가 적정 주가가 한 2,350 정도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놈의 무슨 밸류업 프로그램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마치 상상 임신하듯이 특히 기관들이 지금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성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3월이 넘어가면 2024년도 올해 주식시장이 좀 구체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경제 현황, 경기 상황, 국제 유가나 국제 금값도 이제 따라서 방향성을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2월 21일 수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나름대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빠졌다가 두 자릿수 이상 빨간색 보였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종가에 올리고 있고,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고 있고, 뭐 중국 증시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당장 주식시장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우리는 문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풀어야죠. 그죠?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0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7, S&P 500이 0.60, 나스닥이 0.92%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속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고, 그 큰 기대감으로 하여금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미 꽤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1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과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고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기대가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확인을 한 그 성적표를 보고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고 지를 수 있는가, 아니면 이미 반영이 됐으니까 좋은 기사가 나올 때 내가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러한 어떤 경계감 속에 뉴욕 증시가 눈치 보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일 주가가 4%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21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발표되는 것뿐만 아니라 1월달 FOMC 정례회의 회의록이,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1월 달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금리는 동결했어요. 그런데 1월 달 금리를 동결하면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타령을 하면서 갈 길이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갖고 있어야 될 시나리오는 뭐겠습니까? 최소한 1월 달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금리 인하 신호가 있진 않을 것 같다. 가깝게 우리가 작년 연말에 상상 임신했었던 뭐 3월 달 인하 가능하고 5월 달에 가능하고 2024년도 6번, 7번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꿈을 산산조각 낼 거니까 의사록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복불복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요, 예전에 한때, 요즘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그 매매 기법인데, 뭐 재료 매매라고 해서 몇 월 며칠 날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실적에 관련된 찌라시 같은 것들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좋을 거라는 거를 예상하면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고, 만약에 한 3, 4일 뒤에 기업 실적 발표하는 기업의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거 알면 이미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사서 기업 실적 발표하는 날 예상대로 실적이 좋아서 다른 개미들, 다른 주린이들이 와, 좋다 그러고 살 때 저는 그들에게 물량을 던져버리는 그런 거를 이제 실적 관련된 재료 매매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관련 그 실적 관련 재료 매매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뉴욕 증시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한다고 해도, 아니면 전망이 좀 부진할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실적이 뭐 예상에 부합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 자체가 시장을 뒤흔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시장이 어떠한 그 모멘텀이 없을 때, 시장이 뭔가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뭔가가 필요할 때 큰 종목을 하나 이렇게 들이댄다. 그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이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테슬라였거든요. 그죠? 근데 테슬라였다가 지금 갑자기 또 엔비디아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건 개별적인 종목 이야기고 그게 시장 전체를 뒤흔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엔비디아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그거는 그냥 종목의 움직임인 거고 자꾸 엔비디아를 보게 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시장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1월 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02.7이 나왔고요. 시장 예상은 0.3% 감소. 12월 달은 0.2% 감소였었는데 1월 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예상보다도 감소했고 지난달보다도 감소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겠습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은 둔화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2년 동안 뭐 75bp씩 막 금리 인상하고 50bp 금리 인상하고 눈치 보면서 쉬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들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고 최근 인플레이션은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경제 지표는 이미 10개월 넘기 전부터 뭐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뭐 10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경제가 둔화되니 미국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가 아니면 이직을 덜 하던가 아니면 안 입고 치사해도 그냥 눌러 앉아 있는 모습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소매 판매도 부진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미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전월보다 감소됐고 예상치보다도 둔화됐습니다. 자, 이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기 선행 지수는 더 이상 올해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 2, 3분기 실질 GDP 경제 성장률이 0% 정도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여러분, 이게 경기 둔화예요. 아니 경기 둔화가 뭐예요? 이게 경기 둔화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텐데 여전히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부동산 문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의 기사에서는 지금 미국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꽤 심각하다라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발표 예정인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이거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요거 가파를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비롯해서 미국은 소비 국가니까 소매 판매가 중요한데 얘네들은 오히려 부진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하고 있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자, 어쨌든 개인 소비 지출이 가파를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5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33.0%,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76.6%입니다. 자, 미쓰리는 여전히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제가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시티그룹에서 나온 보고서,
금과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 텐데, 시티그룹에서 내놓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금 같은 경우는 향후 12에서 18개월 안에, 그러니까 향후 1년 뒤 혹은 1년 반 정도 뒤에는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금값이 한 2,030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50%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금값이 상승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 제가 오늘 뉴욕 증시 읽어드리면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미 작년 연말부터 여러분, 앞으로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라고 했는데 미국은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관련된 경제 지표는 부진하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하고 있고 금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티그룹이 3,000달러까지 금값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를 이끌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금값이 3,000달러 갈 수 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금값이라든가 국제 유가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진짜 미국이 지금 연착륙이고 진짜 미국 경제가 괜찮고 진짜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라면 미국 금값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티그룹이 이날 내놓은 이 보고서를 보면 마치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인 것처럼 내용을 적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이 그 상태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브렌트유는 82달러 정도 되고 WTI는 지금 한 79달러 정도 됩니다. 국제 유가는 향후 100달러 갈 수 있다. 근거는 뭐냐면 지정학적 위험 증가, 이라크와 하마스의 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란과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산유국들이 감산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근거로 국제 유가는 100달러 갈 수 있고 금값은 3,000달러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이 시티그룹의 어떤 그 가격 제한이라든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향후 12개월, 18개월 안에 금값이 온상 3,000달러 간다. 그 정도의 어떤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저는 지금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서 국제 금값이 지금 2,039달러,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2,039달러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지경까지 간다면 만약에 한 2,100 정도 간다라면 그렇게 가파른 만약에 상승을 보인다면 분명히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려고 들 거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릴 거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툭하면 100달러 타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제 금값은 나중에 추후에 금리 3월 달 금리 이야기 하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오늘은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해드린다면 왜 제가 100달러 갈 거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혹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면 국제유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올라가요. 그럼 그 흐름을 보면서 이제 산유국들이 감산을 한 해 만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감산을 하는 거와 경기 침체와 과연 수요의 감소가 더 화끈하냐,
감산의 효과가 더 화끈하냐 또 기싸움이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면, 특히 3월이 되면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이렇게 봄이 되면 미국은 이제 드라이빙 시즌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국제 유가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가 종종 나왔는데 코로나 때 이후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어쨌든 계절적으로 이제 미국도 봄이니까 뭐 국제 유가가 이제 휘발유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즌이 된다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눈에 딱 띄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국제 유가는 저는 어느 정도 방향성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뭐냐? 제가 그 어떠한 원자재보다도 국제 유가가 가장 순수한 녀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조만간 뭐 감산 계획 오펙과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어떤 회의가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슬슬 이제 이야기를 흘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분위기를 보고 얘네들이 감산을 할 것 같은가 안 할 것 같은가 뭐 이런 거를 또 감지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 미쓰리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헷갈리시죠? 힘드시죠? 제가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방향성을 찾고 있는 그 과정이다. 어떤 방향성? 미국이 경기 둔화, 걱정되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인정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자존심 강한 미국이 미국 아닌 그 외적인 지역, 지금 중국이 아마 가장 지금 강력하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중국의 경기 부진 핑계를 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보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여전히 골디락스 타령하고 있고 연착륙 타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금값의 상승이라든가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뭐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저평가 종목에 이어서 코스닥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하고 앉아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 7년도에 정리식 펀드가 이지랄하다가 망했습니다. 물론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렇게 어떠한 ETF든 아니면 무슨 펀드든 팔아 제껴서 돈이 들어가서 대형주를 올리다 중소형주 올리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이제 뭔가 하나 뻥 터지면 다 죽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인 걸로 더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얘기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나 국제유가나 뭐 금값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구나. 그런데 금값을 보면 금값이 어느새 2,000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시티그룹에서 내놓은 이 보고서를 보면 전망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마치 지금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2024년 2월 하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경제에 대한 관점이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정답을 못 찾고 있어요. 제가 오늘 방송을 늦게 녹음한 이유도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그 지표가 딱 멈췄어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애매한 구간인데 요거는 아마 한 3월 초까지는 계속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상승했을 때 흥분하지 마셔야 된다. 지금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나오지 않는 악재가 굉장히 많고요. 악재인데 호재로 지금 경기 둔화인데 골디락스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위험 신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당장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사는 장이 아니라 파는 장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수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